안녕하세요. 50대 남자입니다. 제가 매번 챙겨 듣던 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어 신기하면서도 씁쓸한 기분이 들고 있네요. 제 이야기는 정말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를 처음 봤던 곳은 이태원의 작은 술집이었어요. 처음 술집에 왔는지 어색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에 아직 순수한 여성이구나 생각을 했고 한참을 지켜보다가 번호를 물어보았어요. 아내는 그 당시에 제가 말을 걸어 많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저에게 연락이 왔고 저도 만세하는 심정으로 그녀를 만나러 갔죠. 처음 영화를 보기로 했기에 영화관에 갔는데 긴 흑발을 찰랑거리는 그녀의 모습에 반했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식사 자리도 가졌고 그녀에게 꾸준히 만나고 싶다고 제 진심을 전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녀도 좋다고 말을 해주었기에 정말 날아갈 듯 행복했었죠. 그렇게 우리는 3년간 연애를 하며 결혼하게 되었죠. 그런데 결혼 후 같이 살다 보니 아내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았죠. 저는 출장을 자주 나갔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을 때 함께 해주는 아내가 고마운 한편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아 미안한 마음이 컸었죠. 그런데 아내는 괜찮으니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 속이 깊은 사람이구나 생각하며 그녀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결혼 6개월 만에 졸음운전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장기 입원을 해야 했어요. 당장 생계에 문제가 가자 아내에게 미안했죠. 그런데 저에게 생계 걱정은 하지 말라고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자기가 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밤에는 시간이 안 날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전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예전에 결혼 전에 가졌던 일이래요. 지인분이 하는 야간 식당 보조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 때문에 고생한다 그렇게 말했더니 몸이나 잘 회복하라더군요. 그렇게 아내는 저녁 시간에 일을 갖고 다음날 점심에 병원에 잠깐 들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한날은 아내에게 힘들지 않냐고 물었는데 일을 해서 그런지 예전보다 훨씬 기분도 좋다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좋다면 꾸준히 하라고 했어요. 결혼 후 최고로 행복해 보이는 얼굴에 저도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렇게 3달이 지나 드디어 퇴원을 하게 됐어요. 오랜만에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저를 반겨주었죠. 확실히 일을 해서 좋다는 말이 맞는 듯 여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복직을 해야 했기에 아내와 또다시 떨어지는 게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내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 제가 일했던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오랜만에 다시 일을 하니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동안 언제 다 나을지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했죠. 그렇게 복직한 곳에서 직장 동료들과 즐겁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부하 직원이 저에게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노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었죠. 과장님, 오랜만에 복직이신데 술 한번 하시는 게 어떠세요? 하며 자기가 잘 아는 곳이 있어 소개를 해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흔히 말하는 유흥주점이라 바로 거절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네 하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 갑자기 아내가 보고 싶어졌어요. 주말만 되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아내와는 저녁부터 연락이 잘 안 되고 저는 아침부터 낮까지 안 되니 하루에 10분 통화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가 점점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한 사건이 생겼어요. 잔업이 많아 2주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뭔가 깔끔한데도 어수선한 느낌이 들었죠. 아내는 저에게 웃으며 반겨주는데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었죠. 그날 저녁 어김없이 일하러 간다는 아내를 아쉬운 마음으로 배웅했어요. 그런데 문득 날이 쌀쌀해졌기에 가져갈 옷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장롱을 열었어요. 장롱 속에는 못 보던 검은 상자가 들어있었고 궁금증이 생겨 열어봤더니 전에는 보지 못한 고가의 액세서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것들에 너무 놀라 순간 떨어뜨릴 뻔했었죠. 하나면 몰라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게다가 겉옷에서 나는 희미한 남자 향수 냄새가 저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걸까 궁금해진 저는 내일 일터로 복귀해야 한다는 사실이 아쉽기만 했죠. 복잡한 마음과 갖가지 생각들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퇴근한다던 아내가 다른 향수 냄새를 풍기며 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자는 척을 했고 아내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씻고 나오더라고요. 전 아내가 씻을 때 몰래 휴대폰을 열어봤는데 예전에는 없던 잠금 화면이 있었어요. 이러한 행동들이 저의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저는 밖에서 아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었고 저는 복귀 준비를 했어요. 가을옷 몇 벌이었죠. 그렇게 늘어나는 고민들을 품고 주간 업무가 시작되고 도저히 생각이 나서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저의 모습에 부장님도 무슨 일이 있냐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점심밥도 대충 먹고 휴게실에 들어가는데 그때 그 부하 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뭔가 보여주며 괜찮은 곳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본 직원이 저의 눈치를 보며 살포시 다가와 한번 보시라고 말했어요. 저는 내가 봐야 해? 하고 폰을 받았는데 그 속엔 아내의 사진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열받아서 부하 직원한테 스토커냐고 했더니 자기가 가는 유흥주점 마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부하 직원은 이런 저를 눈치 못 채고 신이 나서 말을 계속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눈치를 채고 조용히 시켰어요. 저는 그곳이 어디냐고 물어봤고 부하 직원이 말해준 곳을 휴대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일하는 곳은 유흥주점이라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생활고로 인해 힘들어서 시작한 게 아닐까 하며 혼자 생각했지만 예전부터 하던 일이라고 했던 게 머릿속에서 미처 떠나지 못했습니다.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획을 차분히 세우기 시작했죠. 대번에 들이닥치면 아내가 과연 인정을 할까 싶었네요. 증거부터 먼저 확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말을 노리기로 했어요. 주말과 함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동안 못 쓴 연차를 신청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아내가 나왔죠. 저는 아내가 출근을 위해 씻을 때를 노렸고 아내의 폰을 드디어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잠금이 문제였고 아내의 생일부터 흔히 쓰는 비번들을 다 눌렀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문득 연락을 많이 하면 여러 자리는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0을 4번 누르게 되었죠. 그러자 잠금이 해제되면서 안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들어가 본 건 카톡이었습니다. 그 안은 김 사장, 윤 사장, 박 사장 등의 이름으로 무수히 많은 카톡방들이 존재해 있었어요. 저는 어떤 대화를 나눴나 싶어 들어갔다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아내와 함께 달달한 톡을 하던 남자들이 한가득이었죠. 그리고 이어진 메시지함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언제나 저만 바라볼 것 같고 순수하게 느꼈던 아내의 뒷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오늘 밤 계획을 진행해야겠다고 마음먹은 후 휴대폰을 제자리에 뒀어요. 그리고 그날 아내는 여느 때와 같이 출근을 한다며 밖으로 나갔죠. 저는 출근하는 아내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가며 바라봤어요. 아내를 따라간 곳은 집에서 한참 가야 하는 한적한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두리번거리더니 한 주점으로 들어갔죠. 아직 영업시간이 아닌지 간판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았고 이런 사실들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주점에 다닌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을 느끼며 집으로 겨우 돌아왔어요. 그런데 정말 잠이 안 오며 자꾸 머릿속으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많은 남자들의 번호와 연락, 그리고 주점에 출퇴근하고 있는 아내, 이 모든 정황이 들어맞자 일단 아내의 귀가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아내가 잠이 들었을 때 그녀의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그리고는 제 폰으로 그 연락처들과 대화 내용을 옮기기 시작했죠. 그렇게 작업이 끝나자 아침 먹을 시간이 되었고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가져다 놓은 후 아내를 깨웠어요. 아내는 조금 더 자고 싶다고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도 긴 말하지 않고 알겠다고 했어요. 홀로 아침상을 차려 챙겨 먹은 후 복귀 준비를 했죠. 물론 연차를 사용했기에 복귀는 하지 않지만 아내를 속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내는 제가 복귀해야 한다고 짐을 챙기자 묘하게 반기는 얼굴을 하더라고요. 괜히 기분이 나빴지만 이렇게 일찍 가서 미안해하였고 그렇게 집을 나선 저는 차로 가서 아파트를 지켜보았어요. 제 차는 알 거라 생각했기에 저 멀리 주차를 한 후 밴을 렌트해 아파트 단지에 주차를 했거든요. 한두 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 아내가 딱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나오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려고 하길래 저도 차 시동을 건 후 조심히 따라갔죠. 아내는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갔어요. 그렇게 아내를 따라가자 익숙한 장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바로 아내와 연애 시절 함께 데이트를 했던 곳으로 인적이 드물었기에 사람 눈을 피해 만나게 정말 좋았던 곳이었고 저는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정말 심하게 느껴졌어요. 멀리서 아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지켜보는데 익숙한 얼굴을 가진 남자였기에 충격이었죠. 바로 저에게 함께 가보지 않겠냐고 말했던 그 부하 직원이었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입사를 했기 때문에 제 아내를 모를 수 있지만 아마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만난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모두 휴대폰에 증거로 남겨놓았어요.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팔짱을 꼈고 그 부하 직원도 제 아내의 손을 잡더라고요. 정말 그때의 기분은 최악이었어요. 둘은 공원을 한참 걷더니 카페에 가서 서로 먹여주는 행동도 하기까지 이르렀죠. 내가 그동안 아내한테 뭘 그렇게 못해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이렇게 사랑했는데 배신을 당한 기분이 들었죠. 전 이들에게 복수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에 걸쳐 아내를 따라다닌 결과 총 3명의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내의 핸드폰 내역을 본 결과 아마 가장 연락을 많이 한 3인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당한 만큼만 해주자 생각했었죠. 저는 제가 모은 증거들을 토대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미 연락부터 사진 등 증거물이 다양했기 때문에 충분히 승소가 가능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든 행동은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움직이기로 했어요. 먼저 아내에게는 평소 하듯이 행동하기로 했었죠. 아내는 주말에 제가 갈 때마다 저를 사랑한다는 듯이 행동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본 저라서 그녀를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심을 받는 건 싫었기에 그녀를 아직 사랑하는 척 해야 했죠. 그녀는 매일 밤마다 출근을 했고 그럴 때마다 어디 끝까지 다녀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 변호사와의 상의 후 진행했어요. 바로 아내에게는 이혼 소송과 남자들에게는 미자료 소송이었죠. 간통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내가 처벌받게 할 수 없어서 남자들에게 소송을 진행했어요. 송장을 받고는 놀라서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마 아내를 통해 알아내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같이 똑같았어요. 자기들은 제 아내가 유부녀인 줄 몰랐대요. 만약 알았더라면 접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그들을 어찌 믿겠습니까? 저는 그건 법정에서 모두 밝혀줄 것이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했어요. 아내는 제가 이런 사실을 다 안다는 걸 이제 알았는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회사까지 찾아왔어요. 제 아내와 마주친 부하 직원은 저의 눈치를 보더니 쓱 사라져버렸죠. 아내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사실 당신이 병원에 입원할 때 집안 사정으로 인해 돈이 필요했어.
당신은 당장 일을 못하니까 라고 제게 그러더군요. 그리고는 결탄코 전에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으니 제발 믿어달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미 신뢰는 바닥, 그리고 그것이 설령 진실이라 하더라도 외도이기 때문에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집도 내가 산 거니 당장 나가라고 했죠. 그렇게 집에서 아내는 쫓겨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만약 그곳에 간다면 마음이 약해질까 싶어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했죠. 이런 제 모습을 곁에서 본 동료들은 힘내라고 한마디씩 하고 갔지만 그 시선마저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하 직원은 제 눈치는 물론 직원들 눈치를 보다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두 남자도 상황은 안 좋다고 해요. 소장을 보게 된 아내들이 난리가 났고 가정이 파탄날 지경이라고 하네요. 솔직히 어느 배우자가 바람을 폈는데 응, 나는 이해해 라는 반응을 보이겠나요? 오히려 그게 문제가 있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해요. 자신들도 지금 일이 커졌다고 느꼈는지 제가 일하는 회사를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차갑게 쏟아냈어요. 왜 유부녀인 걸 알면서 바람을 핀 거냐? 당신들은 지금 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다시 받는 것이니 나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고는 공장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뒤에서는 저를 붙잡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모른 척 했답니다. 사실 아직도 생각하면 왜 직장까지 와서 저럴까 생각했어요. 이들과는 영원히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부딪혀야 했기에 또 보리라 생각했죠.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아파트는 팔아 개인 원룸을 전세 내고 들어갔어요. 그 차액은 모두 은행 계좌에 넣어놓은 상태였죠. 아내와의 이혼 소송을 먼저 진행하는데 그동안 변호사와 제가 발품 팔아 모신 증인들의 증언으로 인해 아내 측은 상당히 불리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해요. 아마 아내가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온 사이라 서로에 대해 잘 알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데리고 온 증인은 그 가게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었으니까요. 아내는 그곳에서 일을 하며 지냈다고 해요. 이혼을 하는 마당에 이젠 거리낄 것도 없다고 생각했겠죠. 증거부터 증인들이 제 손을 들어주자 판사님도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유책 배우자인 아내가 제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주기로 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소송은 그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어요. 내가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고 가정이 파탄났으니 너희도 위자료를 달라라는 소송이었죠. 물론 그들은 하나같이 그 사람이 유부녀임을 몰랐다고 법정에서 말을 했지만 종업원들의 증언으로 인해 그들의 주장은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각자 2천만 원씩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이 끝났어요. 하지만 그들도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끼리의 이혼 소송은 아직 남았다고 생각해요. 멀쩡한 가정을 이뤄놓고도 타인에게 눈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속이 안 좋아졌어요. 솔직히 바람이나 불륜은 저와 거리가 멀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니구나 생각했죠. 게다가 아내는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라 주점에서 근무를 하며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기에 영원히 그 꼬리표는 따라다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모든 소송이 끝나더니 이젠 전 아내가 된 그녀가 저를 노려보며 내 인생 이렇게 망쳐놓으니 기분이 좋아?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말해줬어요. 누가 다른 사람 인생 망치는 걸 좋아하겠어요. 다만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기에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배신감이 들었어. 라고 말하며 두 번 다시 보지 말자고 했어요. 그러고는 정말 본 적도 소문을 들어본 적도 없었죠. 남자들은 들리는 이야기론 아내들에게 이혼을 당했다는 말들이 들렸어요. 부하 직원은 그래도 퇴직으로 끝난 걸 정말 다행으로 여겨야 할 텐데요. 이제 30대 중반이 된 저였으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매우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거리를 두고 지냈는데 이런 저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와이프인 지연이었죠.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입사한 어린 여자였어요.
저는 그 당시 상처가 컸기 때문에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모습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게 뭐가 좋은가 싶긴 해요. 그녀의 고백을 계속 거절하던 중 고백데이라고 불리던 날에 그녀가 고백을 했고 저는 결국 승낙했죠. 그렇게 1년의 연애 기간이 지나 저는 재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는 그녀의 진심에 마음을 열고 다가가자 걷잡을 수 없이 감정이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녀는 이전에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동료들에게 들은 것 같았지만 말을 꺼내지 않고 있어요. 오로지 제 기분이 좋아지길 바라며 밝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답니다. 그런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나에게 고백을 해주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해준 아내에게 고마워서 결혼 기념일에 고급 레스토랑에 예약해 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서프라이즈에 아내는 감동받은 듯 하였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던 도중 맞은편 테이블에 전 와이프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보게 된 거에 대한 놀라움 뿐이었지 별다른 감정은 없었어요. 변하지 않는 모습에 한심함만 느껴졌죠. 여전히 남자를 사귀며 살고 있는지 그녀의 맞은편에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더군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자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내에게 더욱 고마워졌고요. 이렇게 저도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슬아의 아들과 딸을 하나씩 낳아 현재 아내와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에 올라가는 아이들이 건강하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아내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이런 상처 많은 나를 선택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생각해. 앞으로도 우리 영원히 사랑하며 행복하자. 그리고 불륜을 저지른 그들은 꼭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